그러면 두 번째 세션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로 모실 기업은 네이버 스타트업 협력을 담당하고 있는 네이버 D2 스타트업 팩토리입니다. 네, 양상환 리더님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리더님 안녕하세요. 간단히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네이버 D2 스타트업 팩토리 양상환입니다. 앞으로 줄여서 D2SF라고 저희가 말씀을 드릴게요. 네. 네, 그러면 먼저 발표 준비해 오신 거 듣고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은 저희가 맨날 데모데이 사회 같은 거 많이 하다가 저희 소개하러 나오니까 되게 좀 색다른 것 같고요. 네, 네. 불러줘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네. D2SF는 2015년에 만들어졌고요. 네이버에서 초기 기술 스타트업에 투자를 하고 성장을 지원하고 궁극적으로 네이버와 시너지를 내게 만들어진 이제 네이버 안에 있는 CBC 조직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만들어진 후 6년 동안 어떤 데 흔적을 남겨왔고 어떤 정체성을 만들어 왔는지 오늘 좀 이야기 형태로 간단하게 소개를 드릴게요. 저희가 이 일 처음에 시작할 때 질문을 좀 많이 받았어요. 그러니까 네이버가 큰 기업이고 IT 기업이고 공룡 막 이런 얘기들 많이 하시니까 네이버 무슨 기술 투자 하나요? 뭐 기술이 아니고 검색 회사 아니냐? 투자하면 뭐 아이디어도 좀 가져가고 뭐 이런 거 아니냐? 그리고 CSR 하면서 금방 좀 하다가 이제 말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많았었는데 사실 어떻게 보면 6년 동안 이제 이런 선입견들을 저희가 극복하기 위해서 되게 애를 썼던 얘기들이 이제 뒤쪽에 좀 담겨 있을 것 같아요. 저희가 만들었던 정체성 중에 첫 번째는 초기 기술 기반 스타트업에 투자를 한다는 것이고요. 이게 되게 중요한 이유는 기술 기업들이 국내에 사실 많지 않아요. 그러니까 서비스나 어떤 B2C 서비스를 잘 만들고 이런 팀들을 잘 육성시키는 이제 그런 투자자들이라든지 엑셀라이트 굉장히 많으시고 그런 이제 스타트업도 많긴 한데 기술 기업들은 국내에 한 10분의 1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런 다른 스타트업에 비해서. 그런 문제의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또 기술 기업에 중점을 두고 투자를 해야겠다라는 그런 좀 판단을 좀 많이 하게 됐고요. 그 결과 6년 동안 저희가 누적 투자를 네이버가 직접 투자합니다. 70건 정도를 했고 지금 이게 6월 달 자료니까 지금 8월 넘었으니까 한 77건 정도 저희가 투자를 한 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400억 정도가 넘었고요. 네이버가 첫 번째 투자자로 이제 그 스타트업에 투자를 한 케이스가 65%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처음으로 발굴하고 시드 투자를 했다라는 의미로 봐주시면 될 것 같고 기술 기반 기업이기 때문에 대부분 B2B 사업을 하는 스타트업 으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당연히 기술 기업이기 때문에 기술 스펙트럼을 다양하게 저희가 커버를 하고 있고요. 그 중에서 무엇보다도 AI 기업들이 50% 정도가 넘을 정도로 비중을 가장 크게 차지를 하고 있고 그 외에도 현재 굉장히 각광받는 디지털 헬스케어라든지 모빌리티라든지 로보틱스, AR, VR, 메타버스 이런 쪽으로 계속 가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블록체인이나 테크핀 쪽에도 저희가 투자를 관심을 가지고 섹터를 많이 찾고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저희가 만드는 정체성은 역시나 이제 성장에 어떻게 도울 것인가 하는 부분인데요. 투자만 하고 이제 뭐 이렇게 지켜보는 형태가 아니라 실제로 이제 이분들의 성장을 잘 돕고 저희가 시너지가 가능한 상황으로 이제 이끌어내는 과정들인데 그 과정들을 통해서 저희가 지금 현재 투자팀의 전체 기업 가치가 1조 3천억 정도가 되고요. 아까 보셨다시피 저희가 첫 번째 투자로 자리매김한 경우가 65%라는 얘기는 기업 가치가 굉장히 낮을 때 투자를 한다는 의미인데 그 기업들이 지금 1조 3천억 원이라는 얘기는 굉장히 빨리 기업 가치가 증가했고 성장했다는 의미로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기업들이 후속 투자를 약 70% 정도가 성공을 했고 그 후속 투자를 이끌어내는 데까지는 네이버 D2SF가 투자를 한 직후부터 약 14개월 정도가 걸렸고 그동안의 기업 가치는 평균적으로 6배 정도가 성장하는 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재미있는 수치 중에 하나는 생존율인데요. 국내에서 이제 스타트업들이 창업을 하면 보통 뭐 3년 생존율, 5년 생존율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3년 생존율이 한 50% 정도 내외가 되는 걸로 알고 있고 5년으로 넘어가면 이제 70%, 아니 30%가 안 되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 저희가 포트폴리오들 살펴보니까 99% 정도라는 좀 약간 이해가 안 되는 생존율이 있는데 이게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기술 기반 기업들이 갖고 있는 특성이 아닐까, 강점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했어요. 시장의 어떤 성패나 트렌드랑은 상관없이 특정하고 유니크한 기술력을 갖고 있는 스타트업들이 다양한 시장에 적응할 수 있다는 걸 이제 증명해주는 지표라고 생각해서 저희는 되게 좀 의미 있는 지표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기술 기업에 투자를 하고 성장을 지원한다면 결국 기술력을 입증을 해야 되잖아요. 저희가 이제 초기 시드 투자를 하고 성장을 했던 팀들이 글로벌에서 되게 중요한 뭐 컴피티션이라든지 챌린지라든지 학회에서 되게 중요한 실적들을 내고 세계에서 통하는 기술이라는 걸 입증하는 사례들이 계속 쌓이고 있고, 대표적으로는 이제 휘리오사 AI라는 이제 국가대표급의 AI 반도체를 설계하고 만드는 스타트업인데요. 이 팀은 이제 글로벌 AI 칩 벤치마크 대회에 나가서 굉장히 뛰어난 성적을 거두기도 했었고, 그런 팀들이 점점 더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아무래도 기술력을 갖고 있으니까 어떤 국가 공인 혹은 해외에 있는 라이센스 같은 것들을 어떻게 확보를 했느냐, 기술력을 가지고 이런 것들이 중요할 텐데, 그런 기업들도 이제 국내 최초로, 세계 최초로 라이다만 가지고 자율주행 면허를 따는 그런 이제 뷰런 테크놀로지라는 스타트업부터 시작해서 되게 다양한 스타트업들이 그런 라이센스 취득을 통해서 기술력을 또 뽐내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세 번째로는 저희가 이 일을 몇 년 동안 하면서 저희가 갖고 있는 문제의식에서 출발을 했는데요. 아까 도입부에 말씀드렸다시피 한국의 기술 기업들이 생각보다 많지 않아요. 많지 않고 투자도 적게 받고 발굴하기는 더 어렵고 어딘가 꽁꽁 숨어 계신 경우도 되게 많고, 근데 네이버 같은 기업들은 많은 기술 기업들이 성장하고 나타나지 않으면 저희도 성장하는데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기업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생태계 자체가 풍성해지지 않으면 저희도 성장할 수가 없다라는 문제의식을 가지고 그 스타트업 생태계 자체를 만들어보자, 좀 활성화시켜보자라는 그런 작업들을 계속 했었고요. 그래서 저희가 강남역 앞에 저희 공간을 갖고 있어요. 저희 센터를 가지고 있고, 거기서 6년간 약 75개의 기술 스타트업이 입주를 해서 그 공간을 거쳐갔었고, 기술 스타트업 간의 커뮤니티를 만들면서 성장을 계속 지원을 했었고, 그래서 그 만족도가 굉장히 높다라는 얘기들을 많이 해주시고 계시고요. 그리고 저희가 공간 자체를 다른 기술 스타트업이나 개발자를 위해서 항상 열어놓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다양한 수의 기술 스타트업들 간의 어떤 미덕이 일어났었고, 거쳐간 스타트업 피플도 굉장히 많을 정도로 생태계 자체에 좀 기여하고 있다라고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사실 저희는 학생 창업자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요. 이제 뭐 사회에 나가서 직장 생활 하시다가 뭐 퇴직하시고 창업하시는 분도 많긴 하지만, 결국은 대학교를 다닐 때 혹은 더 어려서 이제 고등학교를 다니면서부터 창업에 대한 생각의 씨앗을 머릿속에 들어가는 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더군다나 우리나라는 그 스타트업에 관련된 모든 자본, 인재, 뭐 파트너십 이런 것들이 다 수도권에 집중돼 있잖아요. 지방에 내려가도 과기대를 중심으로 한 좋은 창업 인프라를 갖고 있는 재능 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분들을 어떻게 하면 계속해서 이제 널처링을 할 것인가가 저희한테 되게 중요한 숙제였고요. 6년 동안 이런 부분들을 계속 지속적으로 케어를 하면서 발굴하고 투자하고 지원하는 활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이제 저희 정체성 중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결국은 이제 투자하고 성장 지원하고 생태계 만들었는데, 그럼 네이버와 시너지 어떻게 만들래? 라는 이제 질문에 대한 답변일 것 같아요. 저희가 그 6년 동안 만들었던 교류 케이스가 한 670건 정도가 되고요. 이건 저희가 투자하건 투자하지 않건 상관없이 만들어낸 케이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제로 시너지를 만들었던 것들은 약 97건 정도가 되고, 네이버 안에서 이제 스타트업들과 협력하는 조직의 수는 불과 한 2, 3년 전만 해도 한 10개 정도가 안 됐었는데, 지금은 30개가 넘을 정도로 빠르게 네이버 안에서도 변화가 일어나고 있고요. 투자팀들 중에서는 네이버와 시너지 내는 팀들이 약 71%에 해당됩니다. 3분의 2 정도가 되죠. 네, 그런 사례들 보시면 우선 이제 기술 사업 협력을 어떻게 하고 있냐라는 케이스인데, 네이버 랩스와 협력하고 있는 자율주행 이제 시뮬레이터를 만드는 그런 스타트업도 있는 반면에, 네이버 동영상에서 되게 저화질 영상의 수준을 AI 알고리즘만 가지고 이제 초해상도 수준으로 올려주는 뭐 그런 기술을 갖고 있는 스타트업들도 있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새로운 형태의 시장이나 사업에 진출을 하거나 글로벌 진출하거나 공동 마케팅하거나 하는 케이스들인데, 마키나 락스라는 이제 인더스트리얼 AI를 개발하는 스타트업 같은 경우에는 네이버 클라우드랑 같이 공동 마케팅을 하기도 했었고, 그걸 이제 계기로 해서 글로벌 진출을 하기도 했었고요. 마이 프랜차이즈 같은 경우에는 네이버 글레이스와 창업자 공동 교육을 하기도 하고, 클라우드랑 컨소시엄을 만들어서 유전자 정보 분석 사업에 이제 진출하는 아이크로징 같은 스타트업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제 시너지의 끝판왕이라고 하면 결국은 이제 M&A가 이제 꼽힐 것 같은데요. 저희가 기존에 투자했던 스타트업 중에서 3팀이 저희가 발굴하고 육성하고 궁극적으로 M&A를 했던 케이스고요. 컴퍼니 AI 같은 스타트업은 2017년도에 네이버 클로바에 인수가 되면서 네이버 클로바 안에서 대화 모델을 만들고, 그 대화 모델 자체를 클라우드 비즈니스로 만들면서 리딩하는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하고 계시고, 비다투라는 스타트업은 네이버 웹툰에 이제 작년에 인수가 되면서 네이버 웹툰의 AI 프로젝트를 지금 리딩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재밌는 것은 저희가
그 시너지를 내는 관점에서 저희가 되게 중요하게 생각한 키워드가 하나 있는데 그게 아웃라이어라는 거예요. 아웃라이어라는 건 의미는 이제 밖에 있는 어떤 존재 그런 걸 의미하는데 투자 당시에 저희가 이 팀은 네이버랑 지금 시너지를 낼 수 있을까 없을까 판단을 하게 되는데 시너지가 내기 어려울 것 같아 혹은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아 생각했던 팀들이 아웃라이어입니다. 그 팀이 한 49% 정도가 돼요. 반이 좀 안 되는 수치죠. 매년마다 저 이제 밑에 있는 그 차트에서 보면 위에 있는 해당되는 회색 쪽이 이제 아웃라이어에 대한 그 포션인데요. 그게 매년마다 좀 들쭉날쭉하지만 최근 들어서는 거의 이제 반 혹은 반 이상이 될 정도로 높아지고 있는데 재밌는 지점은 이 아웃라이어가 투자 이후에 실제로 시너지 내는 케이스로 보면 70% 정도 수준으로 확 올라가요. 절반이 안 되는 숫자로 저희가 시너지 내기 어렵다, 시간이 오래 걸리겠다 생각했었는데 의외로 되게 빠른 속도로 이제 투자 이후에는 실제 시너지 케이스로 나는 경우를 경험을 하게 되면서 아 이게 우리가 아는 게 전부가 아니구나, 우리 미래를 스스로 이렇게 재단하거나 확정지을 수 없겠구나, 그래서 아웃라이어 투자를 적극적으로 해야겠구나라는 그런 학습을 좀 많이 하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네이버 안에 있는 조직과 스타트업이 어떻게 시너지를 내고 있는지를 매핑을 조금 해보면 되게 다양한 조직들과 지금 하고 있는 그 와중에도 대표적으로 몇 개의 이제 조직들과 저희가 스타트업 협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초기에는 재밌는 것이 네이버 안에는 특정한 부서나 조직이 다양한 스타트업들과 복수의 이제 협업을 하는 그런 형태가 많았다면 최근에는 한 스타트업이 네이버 안에 있는 다양한 조직들과 멀티로 이렇게 협업하는 케이스가 점점 더 많아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네트워크가 쌍방 간에 서로 교환이 되면서 되게 거미줄 같은 그런 이제 시너지 매핑이 이제 이루어지는 상황들을 저희가 계속 목격을 하게 되고 있고, 그리고 앞으로 이게 이제 어떤 식으로 더 진화될지는 저희한테도 굉장히 기대되고 또 이렇게 바라는 바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저희 지금까지 이제 뭐 이렇게 성장을 돕고 투자하고 생태계 이제 만들고 시너지 만든다 이런 식으로 저희가 시즌 1을 좀 정리를 해본다면 6년 동안에 저희가 시즌 1이라고 이렇게 지칭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시즌 1 이렇게 정리가 되었고 다음은 이제 뭐 할 거냐? 이제 좀 저희가 갖고 있는 이 스토리의 다음 얘기는 네이버 안으로 좀 더 깊이 들어가자라는 것이 다음 이야기로 이어지게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하느냐면 올해 말이나 내년 초쯤에 네이버 분당에 있는 네이버 사옥 바로 옆에 좀 더 커진 큰 규모의 제2사옥이 만들어지게 되고요. 그 안에 스타트업 전용 공고 한 층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여기는 스타트업과 네이버가 같은 공간을, 물리적인 공간을 쓰면서 교류하고 협력하고 이제 같이 성장하기 위한 그런 모토로 만들어진 공간이고요. 네이버 자체의 공간과 네이버 임직원 자체가 테스트 베드나 실험실이 되는 형태로 가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콜라보랑 라보라토리라는 그 컨셉을 합쳐서 같이 협력을 하고 실험하는 공간이라는 컨셉으로 콜라보라토리로 저희는 지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여기서도 이제 다양한 형태의 그런 재미있는 사례들이 아마 내년이 지나면서부터는 많이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그래서 뭐 저희가 지금까지 이제 드린 설명은 여기까지고요. 그 뭐 시즌 2도 앞으로 좀 많이 기대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리더님 발표 잘 들었습니다. 저도 그 네이버 D2SF에 대해서 사실 가깝게 느끼지만 그 정확히 하는 일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조금 잘 알지 못했었는데 오늘 자리 통해서 많이 배울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관련해서 좀 몇 가지 질문 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내용을 보니까 전체적으로 이제 기술 스타트업에 집중한다. 이게 어떻게 보면 핵심인 것 같아요. 대외적으로도 그렇고 오늘 말씀해주신 부분으로도요. 근데 아까 그 예시로 뭐 AI, 블록체인 이런 분야들을 들어주셨긴 하지만 진짜 뭐 집중적으로 생각하는 기술의 범위라고 할까요? 그런 게 있을까요? 먼저 그런 질문 참 많이 해주시는데요. 일단 기술이 뭐냐라는 거부터 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외국 같은 경우에는 일단 ICT의 기술이 포함된 기술들을 다 그냥 테크 컴퍼니라고 지칭하는 경향성이 있는데 한국은 좀 딥테크를 이제 테크 스타트업이라고 좀 지칭하는 경향성이 있거든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어떤 시장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그 기술이 필수적이고 그다음에 기술 자체가 희소성이 있을 때 기술 스타트업이라고 좀 지칭을 하는 편이고요. 근데 기술 자체의 어떤 범위는 사실 저희 특별히 제한을 두고 있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기술의 범위에 제한을 두는 순간 저희가 아웃라이어에 대한 그 판단이나 발굴하기가 더 어려워지는 그런 현상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뭐 6, 7년 전에 저희가 이 일을 처음 할 때만 해도 네이버가 뭐 AI, 뭐 자율주행 로보틱스 뭐 이런 거 할 거라고 생각했던 사람 아무도 없을 거예요, 아마. 근데 지금 저희가 이 일을 하고 있고 그런 기술이나 사업적인 게 되게 중요한 네이버의 자산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기술 스펙트럼 자체는 현재는 한계를 두고 있지 않고 다양하게 보고 있습니다. 네.
네. 그러면 그 네이버랑 스타트업 시너지를 만드는 좀 과정들이 궁금하긴 한데 네이버 D2SF에서는 스타트업을 어떤 기준으로 선정하시고 그리고 선정된 후에 구체적인 협업 뭐 과정이나 그런 프로세스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그 선정은 아까도 여러 번 이제 좀 부연 설명해드렸는데 크게 두 가지 키워드고요. 기술력에 대한 부분 하나가 있고 기술력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일단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거냐, 그 다음에 유니크하냐라는 부분이 중요한 포인트고요. 하나는 이제 시너지를 어떻게 만들 수 있느냐인데 말씀드렸다시피 시너지라는 게 단기적으로 나지 않아요. 단기적으로 나오는 거는 나는 시너지는 저희는 아웃소싱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당장 필요한 팀들을 찾는 거는 제휴나 아웃소싱에서 풀 수 있는 영역이라고 생각하고 앞으로 있을 시너지를 예측을 해서 투자를 하는 게 저희는 이제 저희가 생각하는 약간 그런 시너지나 오픈 이노베이션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편이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많이 바라보게 되고 그런 걸 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네이버 안에 있는 조직의 리더들이랑 저희 끊임없이 만나서 지속적으로 미팅을 하고 어떤 부분이 가려운지 앞으로 어떤 계획인지 어떤 시장 고객 기술 이런 것들을 꾸준히 얘기를 듣고 그걸 저희가 정리해서 매핑을 하게 되는데 그걸로 충분하지 않죠. 예상하기 어려우니까. 왜냐하면 대부분의 모든 기업들이 마찬가지긴 하지만 내가 현재 해야 될 일에 집중을 하다 보면 되게 좀 논외의 얘기들, 아웃라이어에 대한 생각들 이런 것들을 확장되기 어렵거든요. 그 부분을 저희가 이제 스위트스팟으로 생각을 하고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오히려 아웃라이어에 더 적극적으로 투자해야 되는 이제 이유가 되죠. 네. 아, 네. 네. 그러면 그 스타트업들이 이제 네이버 D2SF에 이제 그 컨택하는 방식이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가끔 이제 모집합니다라는 그런 홍보문은 보긴 하지만 어떻게 컨택하면 될까요? 정기적으로 모집하시는지 아니면 저희는 365일 연중 무휴로 투자하고 이렇게 성장 지원하고 있고요. 보통 이제 투자하시는 분들, 뭐 전문적인 VC 분들을 보면 이제 뭐 한 11월 정도까지 투자하시고 겨울에 휴가 가시고 가는 경우 많잖아요. 저희는 1년 내내 합니다. 왜냐하면 샐러리맨이기 때문에 하고 있고 네이버 검색창에 D2SF라고 치시면 저희 홈페이지 나오고요. 그다음에 뭐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에서 찾으셔가지고 거기서 뭐 댓글을 다셔도 괜찮고 콜드메일을 주셔도 좋고 네, 다양한 방식으로 다 커뮤니케이션 해주셔도 됩니다. 그래서 항상 열려 있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네이버와 뭐 협력하고 싶거나 아니면 네이버 D2SF로도 투자받고 싶거나 하는 기업들은 그 네이버에 검색하셔서 저도 사실 어제 또 들어가 봤어요. 또 오랜만에 좀 뭔가 달라진 점이 있나 해서 봤는데 들어가면 이제 네이버 폼 이렇게 양식하도록 되어 있고 뭐 본인 선택하도록 되어 있고 그럼 언제까지 이제 회신 주겠다 이런 내용까지 다 담겨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보시면 되게 도움 될 것 같고 그럼 또 다른 질문은 네, 네이버 D2SF에서 스타트업 보실 때 그럼 가장 중요하게 보는 점에 대해서 좀 설명을 주시긴 하는데 조금 디테일하게 한번 설명 좀 더 부탁드릴게요. 스타트업을 만날 때 저희가 중요하게 판단하는 부분은 사실 뭐 아까 키워드 관점에서 다 말씀을 드리긴 했는데요. 오히려 이제 기술 외적인 부분을 더 많이 보게 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최근에 이제 특정한 어떤 기술 영역에서 새로운 시장이 열릴 때가 있거든요. 또 특히 기술의 이제 하이프 사이클 같은 걸 보게 되면 뭐 6, 7년 전에는 막 인공지능이 핫했었고 얼마 전에는 블록체인이 핫했었고 지금 메타버스 얘기 나오고 있고 막 그런 이제 사이클들이 돌잖아요. 그럴 때는 원천 기술을 갖고 있는 스타트업들이 되게 고평가를 받고 각광을 받고 사랑을 받게 되는데 그때는 또 그런 팀들을 저희가 적극적으로 찾아야 되는 이제 미션들이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고요. 시간이 지나면서 기술은 상황 평준화가 될 수밖에 없어요. 보편제가 되는 거죠. 그럴 때는 이제 기술을 잘 활용을 하고 조합을 해서 어떤 애플리케이션을 만드느냐, 새로운 유스 케이스를 만드느냐가 되게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기술을 보긴 하지만 기술의 하이프 사이클이나 기술의 숙성도에 따라서 어떤 쪽에 포커싱을 해야 될지가 그 스타트업이 그걸 잘 파악하고 있는지를 많이 보게 되고요. 예를 들어서 뭐 AI 같은 경우에는 지금 AI는 그냥 쉽게 접근할 수 있고 오픈 소스화된 것도 굉장히 많고 데이터만 없을 뿐이지. 스타트업 입장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그 경우에는 AI를 활용해서 알고리즘을 활용해서 새로운 형태의 데이터를 생성을 하거나 새로운 형태의 데이터를 가공을 해서 어떤 기존에 알 수 없었던 시장으로 들어가거나 하는 그런 애플리케이션이나 필드가 더 중요하게 여겨진 경우가 많고요. 원천 기술 자체는 이미 지금 글로벌 자이언트, 테크 자이언트들이나 그런 쪽에서 만들어내는 오픈소스나 기술 플랫폼에서 쉽게 우리가 소싱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쪽에 원천 기술에 집중하시는 것보다는 필드 애플리케이션 쪽에 집중하시는 게 현재로서는 좋지 않을까. 그래서 그거를 다른 기술 영역이나 산업에 적용을 해봐도 비슷한 형태의 답변이 나오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런 관점에서 보면 지금 기술 자체에 포커싱을 해야 되는 것이냐 시장이나 고객이나 애플리케이션에 집중해야 될 것이냐에 대한 좀 판단을 좀 하실 수 있을 것 같고 그런 판단을 좀 잘 하시는 분들이 저희한테는 좀 더 매력적으로 보이는 그런 경향이 좀 있습니다. 네. 네.
그러면 그 초기 스타트업들 투자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어디서 봤는데 프리시리즈 A 단계를 보통 하신다라고는 하시더라고요. 그런 뭐 선호하시는 스타트업 뭐 단계가 있을까요? 네, 그 아까 말씀드렸지만 65% 정도가 저희가 이제 첫 투자자로서 저희가 이제 주주 명부에 올라가는 케이스였는데 그 시드나 프리시리즈 A, 시리즈 A 정도까지가 저희가 가장 선호하는 투자 단계이고요. 저희는 그 어떤 펀드나 조합을 따로 갖고 있지 않고 네이버에 분계정으로 투자를 하고 주주 명부에도 네이버로 바로 찍히는 형태로 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뭐 투자의 스테이지나 라운드는 저희한테 큰 의미가 없긴 한데 문제는 이제 시너지를 내기 위해서 어떤 형태의 접근 방식이 유효할 것이냐라는 관점에서 보게 되면 초기에 투자할수록 얼라이먼트를 만들기가 훨씬 더 좋습니다. 왜냐하면 네이버가 이미 큰 기업이잖아요. 내부의 이해관계, 외부적인 이해관계가 너무 많거든요. 근데 스타트업도 같이 너무나 커버리게 되면 그 이해관계를 조절하는데 서로 너무나 많은 리소스와 시간이 소모될 수밖에 없고요. 그렇기 때문에 초기에 이제 이해관계가 많지 않은 상태에서 되게 가벼운 단계에서 서로의 그 얼라이먼트를 조율하는 것이 훨씬 생산적이고 빠르다라는 결국 스타트업의 생명이 속도잖아요. 그런 관점에서는 시너지 만들 때는 초기 투자가 훨씬 유리하구나라는 걸 좀 레슨을 좀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네. 네. 그리고 아까 발표 때 많은 그 스타트업 협력 사례 이런 거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혹시 뭐 약간 초기 기업 때 만나서 그 성장하는 과정을 같이 본 스타트업에 좀 기억에 남는 스타트업이 있을까요? 너무 다 그쵸? 안 아픈 네, 새끼손가락 없듯이 맞아요. 다 너무 네. 되게 인정하는 팀들이고 되게 존경하는 창업자분들이고 네네네네. 그런데 뭐 네, 최근에 이제 뭐 올해 이제 상반기에 뉴스가 많이 됐던 뭐 퓨리오사 AI 같은 스타트업들 그런 스타트업은 저희가 생각하는 아웃라이어의 케이스에도 가장 잘 맞는 것 같기도 하고 네. 스타트업이 어떻게 반도체를 만들어? 라는 그런 인식을 어떻게 보면 처음부터 바닥에서부터 깨부시면서 이렇게 성장한 케이스이기도 네. 해서 특별히 애정이 좀 많이 가는 케이스라고 말씀드리면 다른 대표님들이 섭섭하실 것 같은데 네, 좀 그런 게 있는 것 같습니다. 네네네. 그리고 사실 이제 저희가 미리 그 준비했던 질문들은 다 하긴 했는데 제가 이제 추가로 또 질문 드리고 싶은 게 이제 다양한 스타트업들 만나다 보시면 어쨌든 대기업이랑 시너지 내거나 협업할 때 이런 점들 조금 알아두면 좋았을 텐데라고 생각하셨던 점이 있으시면 오늘 말씀해 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협업할 때 이제 대기업과 스타트업 협업할 네, 때 네, 네. 좀 팁 같은 거 네, 네, 말씀하시는 네. 거죠? 네, 네, 이건 사전 질문은 없던 거긴 한데 맞아요. 예, 네. 많은 부분들이 좀 있을 것 같긴 한데요. 저희는 기본적으로 투자를 할 때요. 이 팀은 우리가 M&A 할 수 있는 팀인가라는 걸 굉장히 많이 관점을 투영을 해요. 그러니까 초기 투자를 할 때도 어느 시점에 우리가 이 팀을 인수할 수 있을까? M&A 할 수 있을까? 한몸이 될 수 있을까를 되게 고민을 많이 하고 투자를 하게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대표님들이 IPO뿐만 아니라 그 어떤 그 대기업 혹은 이제 그 바이어라고 하죠. 그러니까 그 스타트업 자체를 제품화 시킬 수 있는 이제 역량이 있는 분들인가라는 걸 저희는 좀 그런 관점에서 많이 바라보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보통 이제 투자 검토를 하거나 뭐 미팅할 때도 어디까지 가보고 싶으세요라는 질문을 하게 되면 뭐 이렇게 끝까지 가보겠다. IPO 갈 때를 말씀들 많이 하시는데 그것도 굉장히 멋있고 훌륭한 꿈이긴 하지만 어느 순간에 내가 빨리 엑시트를 하고 그걸 통해서 다시 이제 스타트업의 어떤 그런 생태계 사이클을 도는 형태의 그런 이제 나를 스스로를 제품화시킬 수 있는 그런 역량 혹은 이제 관점 이런 것들도 되게 중요하게 생각이 되는데 그런 분들이 오히려 이제 대기업과 협업을 할 때는 그게 되게 중요하게 작용하는 포인트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대기업들이 많은 경우 오픈 이노베이션을 할 때는 결국은 저 기업이 갖고 있는 역량 자체를 내재화하고 싶다는 욕망이 기본적으로 깔려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디자인할 수 있는 스스로에 대한 역량 같은 것들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오늘 그 정해진 시간 동안 되게 네이버 D2SF에 대해서 되게 자세히 알게 되는 좀 네, 의미 있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리더님 그러면 마지막으로 좀 뭐 스타트업 여러분들께 해드리고 싶은 말씀 있으면 부탁드릴게요. 저희가 기술 스타트업 투자하고 이제 지원하는 활동을 한 6년 정도 해왔었는데요. 그동안 굉장히 생태계가 커졌어요. 기술 스타트업 생태계도 굉장히 커졌고, 가꾸는데 애를 써주시는 분들도 정말 뭐 정부, 뭐 VC, 엑셀러레이터 굉장히 많아지셨고, 하지만 여전히 작습니다. 여전히 저희들 갈증 많고요. 여전히 많은 훌륭한 분들 찾고 싶고, 하지만 어떤 식으로든 선택받지 못했거나, 친구를 만들지 못해서 이렇게 외롭게 개발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으면 그냥 편하게 연락을 주십시오. 편하게 연락을 주시고, 너무나 많은 파트너도 훌륭하신 분들이 시장에 많이 계시기 때문에 저희가 연결해 드릴 수도 있고, 저희가 그 손을 잡아 드릴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편하게 연락 주시고, 용기 내시고,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리더님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